지금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 영화 많이 보시죠? 불법적으로 쿠데타식으로 정권을 잡은 거나 국가가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일으켜 세웠던 경제의 부를 한순간에 모두 다 쓸려 나가도록 만든 정권이나 다를 바가 있나요?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제 집이 지금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날 가스가 파이프가 가스가 새고 있고 막 이런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저 가스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저 집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가스 새는 냄새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은행들이 그렇게 표현해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돼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정부를 믿어주세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갔죠. 그 결과가 태국에서 풍 쓰러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풍 쓰러지고 외국 기업들이 하나씩 쏟아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로 밀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서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빌린 돈이 더 많죠. 결국은 외환위기로 번지는 그런 사태가 나타났죠. 지금 여러분들 그 서울의 봄 영화 많이 보시죠? 그 정권을 탈취한 장면을 보고 군인들의 그 싸움을 보시면 아주 흥분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누가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재산을 전부 다 강탈해 갔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 강탈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집 앞에 누가 알짱알짱 거리는 거를 봤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지금 이상한 사람이 내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강도 같은지 한번 오셔가지고 신분증 조사를 하든지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경찰 쪽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쪽 치안은 안전합니다. 여기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강도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다 뺏기고 일부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인명까지 희생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게 불법적으로 쿠데타식으로 정권을 잡은 거나 국가가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일으켜 세웠던 경제의 부를 한순간에 모두 다 쓸려 나가도록 만든 정권이나 다를 바가 있나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98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건데 그 과정으로 지금까지 또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우리가 만약에 속된 말로 털린다, 뺏긴다라고 하면 그다음 미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 영화를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참 저 군인들도 무지막지했지만 97년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들도 군인들의 무지막지함 못지않는 나쁜 짓을 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작은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역이나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홈리스들이 나오셨나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됐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나요? 그죠? 그거는 전쟁 이상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안겨줬거든요. 근데 마치 어느 대통령이 한강을 이미 건너놓고 서울 수도 사수를 외쳤듯이 경제는 괜찮다고 외쳤는데 당신은 국수를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절망과 한숨을 셀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점을 거친 거예요. 그럼 이제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기업들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도 곳간이 다 비었어요. 정부도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가게도 빚을 졌어요. 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 근데 그걸 다 누가 갚아야 돼요? 3분의 1은 국민이 갚아야 되고 3분의 1은 외국이 대신 변제를 해줘요. 근데 3분의 1도 아니겠죠.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그 빚 부분을 외국인들이 변제를 해주면서 그래 3% 이자만 받을게. 너희들 잠재력을 믿어. 열심히 해. 화이팅! 하면서 싼 이자로 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리로 그냥 갖다 밀었을까요? 그때 여러분 시중금리 얼마인 줄 아세요? 20% 육박했습니다. 환율을요? 1,9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등골 빠지는 시간을 한 3년 동안을 보내요. IMF가 우리에게 지원했던 금액이 수천억 달러 같아요. 수백억 달러 같아요. 수백억 달러였습니다. 5자를 안 넘었을 거예요. 아마 4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요새 웹사이트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돈이 없어가 외환위기가 났다니까요. 어떻게 했죠? 그렇죠. 건가락지 빼고 허리띠 졸라매고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수출은 잘 됐겠죠. 뭐 그런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됐던 경제가 어느 나라 경제였을까요? 중국 경제였습니다. 1992년도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값이 싸졌다 이 말이에요. 1900원, 옛날에는 800원 해야지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우리나라 와서 1달러를 바꾸면 1900을 주니까 두 개 3분의 1을 사갈 수 있는 돈 가치가 돼버렸으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수입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을 많이 해갔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자, 우리 이제 외환위기 돌파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돌파가 안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로 다시 경제를 우리가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했죠? 고등학생까지 카드 발급해 줬어요.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대란이 2003년도에 또 터집니다. 지금도 서울역 KTX나 광역시 KTX를 가면 많은 홈리스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비해서 제가 자주 봅니다. 서울역에는 특히 많으시죠. 이렇게 급식하는데 줄 서 있는 것도 제가 자주 보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한 국가의 그 정책 결정권자 리더들이 어떤 정책의 모순을 실수를 범하냐에 따라서 국민 경제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기업은 부도나고 파산해서 기업의 이름이 사라지지만 그 밑에 딸려있던 수많은 종업원들과 근로자들은 재벌 총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척박하고 질곡 많은 삶을 살게 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 문제가 어떻게 미래 양극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IMF와 비슷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계부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제대로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되고, 부동산 붕괴는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금융시장 붕괴는 실무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와 같은 모습, 1995년 일본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을 IMF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라고 하는 그 파격의 크기를 IMF 외환위기에 비교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결론은 15번의 인류 역사상의 대불황, 대공황은 모두 다 11번의 전쟁으로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단초는 부동산 자산 버블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다시 제가 말씀을 경제 단판에서 드립니다만, 국민이 빚을 졌을 때 정부가 무작정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푸는 만큼 미래의 어떤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산이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빚이 많은데 모른 척하고 있고 돈을 풀지 않겠다고 방관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빚을 많이 져서 더 가난해지고 더 빚에 올라타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하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물론 전제는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양극화의 어떤 파행적인 모습들, 탐욕적인 인간의 본능의 이 탐욕이라는 것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또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법적, 제도적,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해하고 자제할 수 있는가를 교육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국격과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 2024년을 아마 마지막 한국 경제의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정부와 기업, 가계가 단합을 해서 위기를 잘 극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한미일 방위 공동체계,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이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정부의 리더분들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국민들과 함께, 기업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외환위기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건실한 경제 국가로서의 바탕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